민선 8기 새 도정 출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주요 핵심 공약에 대한 밑그림도 나오고 있는데요. 7시 뉴스 제주에서는 새 도정의 핵심 공약에 대해 직접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인수위원을 초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연속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15분 도시 제주입니다. 이 자리에 김영준 제주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좀 생소한 개념인 것 같아요. 15분 도시, 정확히 어떤 건가요? 15분 도시는 2020년 1월에 프랑스 파리 시장으로 출마한 안 이달고 시장의 재선 출마 공약으로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한 해 전인 2019년에 프랑스 소르본 대학의 까를로스 모레노 교수가 그 이론적 배경을 정립을 했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비스에 15분 내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도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더 간단하게 표현하면 근거리 생활권의 도시 조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과거의 도시계획과 다른 점은 과거에는 도로를 만들고 건물을 만드는데 중심이 있었다면 그렇죠. 이 15분 도시의 개념은 사람과 일상생활 중심으로 도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 공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산과 대전을 중심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비교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네. 미국 포틀랜드의 20분 동네라는 사례가 있고요. 호주 멜버른의 또 20분 동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슈퍼블럭이라는 사례가 있는데 모두 다 15분 도시 개념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 중심으로 해서 공모하고 선정하고 발주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에는 2021년에 시민단체 중심으로 도시의 불균형이라든가 어떤 환경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우리 제주의 15분 도시는 이제 이 어떤 부산이나 대전의 사례와는 다르게 시민과 행정이 같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계획으로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주의 이 15분 도시가 왜 필요한 건가요? 제가 앞서서 이제 생활권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생활권이라는 개념이 사실 중요합니다. 15분 도시라는 개념은 서양에 있었지만 생활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최상위 법정 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네. 도시기본계획에는 대생활권, 중생활권, 그다음에 소생활권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2017년도에 수립된 지금 재정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의 도시기본계획에는 대생활권 2곳과 중생활권 4곳이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주의 대생활권 2곳은 제주시 전체고요. 네. 또 다른 한 곳은 서귀포시 전체입니다. 이 대생활권을 2개로 다시 나누는데 하나는 제주시 도심 지역, 다른 하나는 읍면 지역. 그다음에 서귀포시 도심 지역, 서귀포시 읍면 지역 이렇게 중생활권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주의 도시 기본 계획에 소생활권은 없습니다. 네, 소생활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읍면 지역을 보면 생활 인프라에 접근을 쉽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읍면 지역은 병의원 그리고 유치원 이런 데의 접근성이 육지부보다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15분 도시 제주가 등장한 것이고요. 결국은 이런 어떤 읍면 지역에 떨어지는 생활 인프라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의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권도 조정을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생활 서비스 접근성도 네. 이렇게 좀 가깝게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생활권을 조정해서 어떻게 보면 도심권보다 읍면 지역이 더 필요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을 또 15분이라고 했을까? 이것도 네. 좀 궁금하고. 그게 이제 이게 실제로 또 제주에 적용이 가능한지도 궁금해요. 네, 그게 이제 안 이달고 시장이 처음에 이제 15분이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이렇게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앞서 말한 미국 포틀랜드 사례나 그런 거를 봤을 때 20분 동네라는 개념을 가져와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유연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고요. 일종의 대안적 개념, 그러니까 쉽게 빠르게 생활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는 대안적 개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 15분이 딱 이렇게 기준이 되는 건 아니고 네. 뭐 20분도 될 수 있고 네. 그렇지만 이제 네. 보편적 기준으로 지금 네, 15분을 네. 정했군요. 맞습니다. 그럼 제주에 이게 적용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와플 기계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와플 기계로 서양 사람들은 와플만 만들거든요. 네. 근데 한국인들은 그걸 가지고 삼겹살도 굽고 떡도 굽고 심지어는 감자전, 파전까지 만듭니다. 이게 이제 한국인의 장점인데요. 서양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 활용성과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15분 도시 제주가 가능하느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고 사실 문제는 가능하다의 문제라기보다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당연히 해야 될 당면 과제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생활권은 이미 이제 법정 계획인 도시 기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생활권에 이제 법정 계획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있지만 제주는 이제 불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울의 예를 들어볼 수 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15분 도시 개념 자체가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 기본 계획의 후속 조치로서 2030 서울 생활권 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만들어서 홈페이지도 별도로 구축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모두를 시민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가져왔는데요.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이제 서울의 그 권역 생활권을 5개로 나누고 지역 생활권을 116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116개의 지역 생활권에 전부 마스터 플랜이 있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데요. 이 안에는 그 주민의 의견을 분석한 것이 있고 보행 환경을 분석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불균형을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민들은 유치원이나 노인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보행 이용 환경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는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15분 이내에 있고 네. 노인 복지 시설은 그 바깥에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면 결론은 노인 복지 시설이 이 지역에서는 공급 불균형이다. 이렇게 결론이 나서 그 필요한 노인 복지 시설을 공급하는 쪽으로 인프라를 공급하는 쪽으로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제주에 적용을 하게 되면 읍면 지역에 뭐가 부족한지를 찾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는 그런 방향이 15분 도시 제주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5분이라고 하면 이게 뭐 도보로 15분일 수도 있고 자전거나 뭐 차로 15분 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제주는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그 도보로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한 1.6km 정도 되고요. 자전거로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4.8km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도심권에서는 이런 어떤 2km 정도 내외로 범위를 설정해서 가능한데 문제는 읍면 지역입니다. 읍면 지역은 도보나 자전거로 이용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나 차량을 이용하는 걸 전제로 해서 한 10km 정도로 범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건 조금 더 기본 구상 용역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네. 앞서 뭐 차량 중심에서 이제 사람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이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그 서울의 사례를 들어주셨는데 이거는 어쨌든 도심 위주인 것 같고 네. 읍면 지역도 이제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읍면 지역을 좀 살펴보니까요. 그 서쪽에 있는 대정의 영어교육도시는 사람 인구가 많습니다. 정주 인구는 많은데 생활 인프라가 좀 부족합니다. 근데 반면에 동쪽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구, 그러니까 정주 인구도 적고 생활 인프라도 적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요소의 불균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균형을 채우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15분의 생활 편의 시설을 이용하려면 어쨌든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데 네. 이제 방식도 이게 개발로 할 것이냐 아니면 기존 공간을 활용할 것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한다는 것은 그냥 뭐 난개발하듯이 이런 식의 개발은 아니고요.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그 서울의 사례처럼 무엇이 부족한지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게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 어떤 게 부족한지가 나오게 되면 이것을 채우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게 마스터 플랜이라는 예, 거죠? 그게 마스터 플랜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불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죠. 근데 난개발과 뭐 관계가 없다 하셨는데 이게 네. 자칫 개발에만 방점을 찍다 보면 네. 난개발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개발이라는 게 이제 일종의 무분별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15분 도시 제주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일상생활 중심으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민 참여도 필수이고 마스터 플랜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난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뭐 인프라를 공급함에 있어서도 어떤 개발로 공급을 하더라도 네. 난개발하고는 네. 관련이 없다. 왜냐하면 그 개발하는 곳이 일종의 무슨 중산가시나 이런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정주 환경이 구축된 곳에 생활 인프라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 난개발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지역별로 어쨌든 생활권과 관련해서 보면 분명 질적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뭐 지적이 있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15분 도시 제주의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활 인프라라든가 이런 어떤 공급 불균형을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차이를 더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읍면 지역, 도심 지역의 불균형한 어떤 생활 인프라의 요소들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기 때문에 더 크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15분 도시 제주 로드맵 어떻게 구성하고 있나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현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도심 지역, 읍면 지역, 어떤 것이 있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이런 어떤 현황 분석을 기본 구상에 담아야 되고요. 그래서 생활권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이 생활권 조정은 도시 기본 계획 상에 생활권을 조정을 하고 이 이후에는 마스터 플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민이 참여하는. 네, 주민이 참여하는 마스터 플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15분 도시 제주가 성공을 하려면 실천력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 생활권 조정이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15분 도시 개념이 들어가서 어떤 불균형한 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도시관리계획도 자연스럽게 변경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된 이후에는 제주 생활권 계획,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이것에 따라서 시행한다면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